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아마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꼭 느껴보는 주제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을 잘하면 재테크와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비과세 규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에서 특례조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참 재테크와 세테크하기에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상담하러 오시면은 주택 매매하고 나서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지인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법무사 통해 가지고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이전을 하는데 90% 정도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내용이 대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그중에 10건 중에 한 건은 상담을 잘못 받아서 나중에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일 수 있지만 서울 같은 데는 몇 억이 되겠죠. 그게 다른 사람 일이라면은 크지 않은데 그게 내한테 벌어지는 일이라 이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가 잘 상담하시라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할 때 1세대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으로 얘기하면은 깁니다. 말도 길고 어렵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라는 게 그냥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부부지간에는 주소가 달리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만약에 25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 이러면 같은 세대로 볼 거냐, 다른 세대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25살 자녀가 집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고, 그럼 아버지 집을 팔 때 이거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통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이면 독립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도 주소가 달리 되어 있으면 아버지도 집 하나, 자녀도 집 하나, 그리고 아버지 집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세 미만이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정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서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다 할 정도에는 독립세대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 아파트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30세 이상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봐줍니다. 20살에 결혼했더라도 독립세대로 봐주고 별도세대로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30세 미만이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내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모님은 시골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 부동산을 팔게 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못 받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세대 할 때 직계 존속도 따집니다. 주민등록상 양도 당시에 직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면은 그것도 1세대 1주택 규정을, 부모님도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이거 판단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 당시에 누구하고 돼 있느냐, 주소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주소가 되어 있고, 주소가 같이 안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주소가 같이 안 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아까 판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은 시골에 있는 집은 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골에 예를 들어서 한 3평짜리 집이 있다. 그 집은 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냥 중개사 사무실에 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거 비과세 됩니다. 파세요. 팔았는데 세금이 최소 5천에서 1억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골에 한 3평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상담할 때 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됩니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그만 시골에 집이 있음으로 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봅니다. 시골에 집이 있느냐, 조그만 집이 있느냐, 거의 폐허 같은 집이 있느냐. 폐허, 공가라든가 폐허 정도의 집은 집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은 단 한 평이라도 집이라고 봅니다.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오피스텔 구입하실 때 아마 부가세 같은 경우도 환급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이 아니다.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사무실 용도로 쓴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안 쓰고 그걸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추징을 당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추징 당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 명의가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이라면 일단은 오피스텔이라는 의미는 조금 뭐랄까 사무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주택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임대해 주는데 사무실로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주거용으로 임대해 줍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해 주면은 그게 주택입니다. 그건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택을 파는 경우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다른데 지식이 좀 부족한데 물어보면 아, 오피스텔은 괜찮습니다. 그건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거 파셔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파시고 나서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오피스텔도 나중에 다 확인합니다. 그게 실제 누가 살았는지, 주거용으로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또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조심할 게 주상복합 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에 뭐 1층에서 3층 주상복합 건물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 2층은 상가로 쓰고 3층은 뭐 본인이 산다든가 아니면 뭐 세를 준다든가. 그 3층에 있는 그 주택도 전부 다 상가가 아닌 이상 그것도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전체를 상가 면적이 크다고 상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상복합 건물에 주택이 있는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있는 게 상속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주택도 내가 상속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세금이 해당이 됩니다. 현행 지금 법으로, 세법으로. 그래서 1세대 1택 판단하실 때 규정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공인중개사에서 그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게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면은 재테크도 됩니다. 요즘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그 시세 차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시세 차익이 큰 경우에는 40-50% 세금입니다. 40-50% 세금이면 내가 몇 억 남아도 4억 남아도 5억 남아도 2억 5천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잘 활용하면은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내가 그렇게 팔아서 차익이 많이 생기면 반은 세금인데 주택은 그래 차익이 남겨도 세금이 없으니까 충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나니까 재테크 수단도 되는 거죠. 물론 9억이 넘어서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재테크 수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화로 제가 세무 공무원이었을 때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지방에서 평당 300만 원 하는 아파트가 평당 6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럼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단속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너무 좋아서 분양하는데 사람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너무 몰려서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몰리니까 부동산 투기자 잡으라고 저희 직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완장 차고 카메라 들고 미등기 전매자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진도 찍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게, 이 정도는 몰릴 정도면 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하나
사두는 것도 몰래 사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단속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아마 이게 세상은 수요 공급 논리로 해가지고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과세 규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1세대 1택 비과세 규정이 있고,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릴 8년 자격농지 감면 규정이 있고, 세금이 혜택되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되는 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시세 차익만큼 재테크도 되고, 그리고 세금도 안 내는 재테크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세금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국세경력세무사, 절세 방법도 알 수 있다 카더라, 생활세금 이렇다 카더라, 전 국민이 다 본다 카더라의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